네, 이번 영상에서는 뷰 CLI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고 그 프로젝트를 그렇게 만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프로젝트의 ES6 문법 중에 그 모듈 임포트와 익스포트에 대한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뷰 CLI는 우리가 기존에 그 1회차 때 개발 환경을 세팅하면서 npm을 통해서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sudo npm install -g view CLI 라는 형태대로 설치를 했었어요. 그 npm을 사용하기 위해서 node.js를 설치를 했었고, 그 npm은 노드 패키지 매니저였고, 노드 패키지 매니저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들을 의존성을 땡겨 받을 수 있는 그런 패키지 매니저고, 인스톨 명령어를 통해서 -g는 글로벌 옵션으로 뷰 CLI 3점대 버전을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가 view라는 명령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view는 그 역할이 프로젝트 템플릿을 생성하고 환경 설정을 해주고 프로젝트를 실행, 빌드, 테스트하게 해준다 라는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뷰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뷰를 통해 한번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게요. 뷰 CLI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뷰 한 칸 띄고 create라는 명령어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명을 적어 주시면 돼요. 프로젝트명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UAT 오토메이션 프로젝트를 그 코드를 그대로 작성을 할 거기 때문에 UAT 오토메이션으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 뷰 CLI를 통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디폴트 값으로 설정할 거냐, 아니면 매뉴얼로 그 어떠한 기능들을 선택할 거냐,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디폴트로 한번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디폴트로 선언할 경우에는 ES6 문법을 ES6 이하의 그 자바스크립트 버전으로 변경을 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는 바벨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문법 검증 도구는 ESLint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의존성들을 이제 npm 인스톨을 통해서 쭉 가져오게 돼요. 이게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작업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그 구성 요소에서 뷰 CLI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만든 거고, 그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뷰 CLI 서비스와 뷰 CLI 플러그인까지 쭉 가져와서 설치를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 뷰 CLI 플러그인에 아까 우리가 뷰 크리에이트 했을 때 바벨과 ESLint 플러그인까지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 바벨에서 우리가 ES6 버전으로 작성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ES6 이전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트랜스파일을 해주게 되게 되고, ESLint를 뭐 디폴트로 할 거냐, 아니 스탠다드로 할 거냐, 뭐 에어비앤비 버전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문법 검증을 어떻게 타이트하게 할 건지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아까 프로젝트 명을 준 것대로 successfully create 프로젝트가 됐죠. 그럼 이렇게 cd 해서 UAT 오토메이션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cd UAT 오토메이션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들어가서 LL로 쳐서 보면 여기 3번에서 우리가 소스 디렉토리 구조를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디렉토리 구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실제 IDE로 여는 것이 조금은 편하니까 웹스톰을 통해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스톰을 열고 파일 오픈하고요. 제가 만들었던 경로에 가서 경로에 가서 UAT 오토메이션을 폴더를 들어가서 오픈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저는 이제 뉴 윈도우로 해서 새로운 창으로 열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버전으로 그 폴더를 열게 되고, 지금 여기서 보면 아까 우리가 썼을 때는 이제 npm 인스톨을 썼었잖아요. npm 인스톨을 썼는데 중간중간에 보면 이제 yan이라는 녀석이 나와요. yan 인스톨. 그리고 여기 yan 서브, npm과 yan은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yan이 npm의 약간 캐싱된 버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yan을 쓰셔도 되고 npm을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얀이 조금 더 나은 속도를 좀 주기 때문에 얀을 요즘에는 좀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보면 이렇게 프로젝트가 이제 만들어졌고요.
경로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명을 한번 보면 이제 UAT 오토메이션이 되면서 소스 폴더가 있고 퍼블릭 폴더가 있고 노드 모듈 폴더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소스 폴더, 퍼블릭 폴더, 그 다음에 노드 모듈, 디스트 폴더만 지금 현재 없죠. 패키지.js는 여기 패키지.json 요 파일이 있게 되고요.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소스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소스 폴더 안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을 이제 개발할 때 .view라는 파일 확장자명으로 파일을 만들게 될 거고, 요 .view라는 파일들을 이 컴포넌트 안에다가 우리가 실제로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asset이라는 폴더가 있는데, 이 asset이라는 폴더에는 이제 정적인 이미지 파일들이 오게 되고요. 이 소스 폴더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일 파일 컴포넌트로 개발할 때 템플릿, 스크립트, 스타일 형태의 세 개의 태그가 쌍으로 되어 있는 하나의 .view 파일을 직접 코딩하게 되고, 그러한 파일들이 위치하는 경로가 소스 폴더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퍼블릭 폴더인데, 이 퍼블릭 폴더가 어떤 것이냐, 소스 설명을 잠깐 보면 배포시 필요한 HTML과 이미지 파일들이 위치하는 경로다 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주요한 거는 이제 index.html 파일이 여기에 이제 위치하게 되죠. 우리는 이제 SPA로 개발을 할 거기 때문에 index.html 이외의 HTML 파일은 만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index.html 파일을 열어보면 div 태그에 어디서 많이 본 id 어트리뷰트가 앱이라는 이름을 가진 div 태그가 있고, 여기에 이제 파일들이 인젝션 되게 됩니다. 우리가 JS 파일들을 그 .view로 개발한 파일들이 트랜스파일 되고 번들링 되면서 이 아래다가 인젝션이 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볼 폴더가 이제 노드 모듈이라는 폴더고요. 여기가 우리가 이제 npm 혹은 yan을 통해서 인스톨한 라이브러리들이 위치하게 되는 경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yan 인스톨하거나 yan 인스톨하거나 npm 인스톨하게 되면 여기에 다 yan add하거나 npm 인스톨하거나 하게 되면 노드 모듈스에 다 라이브러리가 오게 되고요. 여기에 다 모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죠? 용량이 굉장히 크죠. 그렇게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패키지.json입니다. 이 패키지.json이 우리가 npm과 yan을 통해서 설치한 외부 라이브러리 목록들이 오게 되고, 그리고 view CLI 서비스를 통해서 실행시켜야 될 명령어들을 실행시켜줄 스크립트 명령어들을 정의해 주는 곳이 이 패키지.json이에요. 간단하게 한번 보면 디펜던시 있는 부분이 외부 의존성이고요. 대부 디펜던시가 이제 실제 빌드할 때 나가지는 않고, 그러니까 빌드에서 배포할 때 나가지는 않고 개발할 때만 필요한 의존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런타임식 의존성은 뷰밖에 없고요. 개발할 때 필요한 의존성들은 이제 뷰 CLI 플러그인 중에 바벨, ESLint 등이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 뒤에 설정들은 저도 잘 모르겠고, 여기 있는 설정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할 수 있다 정도는 구글링을 해가면서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스크립트 태그가 있고, 이 스크립트 태그를 통해서 우리가 개발 서버를 띄울 수 있고요. 빌드, 배포 버전에 이제 소스를 만들 수 있고요. 린트, 문법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드 모듈스의 라이브러리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이렇게 엑시오스를 쓴다고 했으니까 엑시오스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F11을 누르면 이렇게 터미널 창이 나오고요. 여기서 엑시오스 라이브러리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추가할 때는 npm 인스톨 하시거나 아니면 yan add 하시면 돼요. yan add. 저는 yan add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시오스를 선택하면 이 엑시오스를 쭉 설치하게 돼요. 땡겨와서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엑시오스가 추가됐고, 들어가서 보면 런타임 디펜던시에 엑시오스가 추가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노드 모듈스 어디엔가에 엑시오스가 추가가 돼 있을 겁니다. 네, 여기 엑시오스가 추가가 됐죠. 이런 식으로 외부 의존성 목록을 관리하는 것이 패키지.json, 그리고 실제 그 라이브러리들이 위치하는 경로가 노드 모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개발 서버를 직접 띄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배포는 하지 않고 내 로컬에서 개발 서버를 띄울 수 있는데, 개발 서버는 어떻게 띄우느냐, 여기 있는 serve라는 명령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npm 같은 경우에는 npm run serve라고 치시면 되고요. yan 같은 경우에는 그냥 yan serve만 치시면 돼요. 딱 봐도 명령어가 간단하니까 yan을 쓰는 게 조금 더 낫겠죠. yan serve를 하게 되면 얘가 지금 로컬에 있는 버전대로 소스를 컴파일해서, 그러니까 뭐 트랜스파일하고 그 실제 ES6 이하 버전으로 바꾸는 이제 컴파일 작업을 해서 이렇게 로컬에 개발 서버를 띄우게 돼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실제 제 로컬에 8080 포트의 이 웹페이지가 뜨게 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 서버를 띄울 수도 있고요. 얘를 내가 실제 웹 서버에다 배포를 할 거다, 배포 버전의 파일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하면 이제 npm run 빌드 하시거나 아니면은 yan 빌드 하시면 됩니다. yan 빌드 하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못 봤던 이 dist라는 폴더가 만들어질 거고요. dist라는 폴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dist라는 폴더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 dist라는 폴더를 보면 index.html이 있고요. 이 index.html이 이렇게 인덴트가 하나도 없고 띄어쓰기도 없는 형태의 HTML 파일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맨 뒤에 보면 우리 div 태그에 앱이라고 되어 있었던 이 부분에 이 뒷부분이 우리가 그 자바스크립트가 인젝션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면 chunk vendors 어쩌고 제이슨, 그리고 소스 폴더에 앱 어쩌고 하는 JS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닷뷰 파일로 개발을 하게 되고 이 yan 빌드 하게 돼서 소스 코드가 만들어지면 이 앱 JS 요 폴더 요 자바스크립트 파일에 걔네들 소스, 우리가 만든 소스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의 index.html 파일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JS 폴더나 CSS 폴더 보면 중간에 이렇게 난수가 있어요. 이 난수는 우리가 빌드를 할 때마다 달라지게 되고, 이 난수가 있는 이유는 그 브라우저에서 캐싱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스 코드를 변경했는데 이게 app.js 파일이다라고 하면은 파일명이 같으면 브라우저에서 캐싱을 해서 바뀐 부분이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난수를 발생시켜서 우리가 새로운 배포를 했을 때 그 파일이 정상적으로 다시 캐싱 없이 최신의 파일을 땡겨가도록 동작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여기 난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폴더 구조하고 그 다음에 폴더 구조하고 프로젝트 세팅하고를 다 봤고요. 그 한 모듈 리플레이스먼트부터 한번 볼게요.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발 서버를 띄울 때 yan 서버에서 개발 서버를 띄운다고 했었죠. yan 서버에서 개발 서버를 띄우면 8080 포트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 핫 모듈 리플레이스먼트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app.view 파일을 수정할 거예요. 여기 있는 hello world, 여기 있는 문자열을 수정할 건데, 이 문자열을 내가 만약 수정하게 되면 얘를 다시 yan 서브 띄운 거를 중지하고 다시 yan 서브 해서 변경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문자열을 추가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 얘가 자동으로 변경을 감지해서 다시 빌드해서 로컬 서버를 띄워서 웹페이지에서는 변경된 화면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전 여기 앱 옆에다가 문자열을 추가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아직 저장을 누르지 않았고, 저장을 하게 되면 이 콘솔 창에서 변경된 부분을 감지해서 빌드를 다시 할 거고, 그 빌드를 하고 개발 서버가 다시 띄워질 건 그 변경분을 개발 서버가 다시 반영을 할 거니까 이 뒤에 문자열이 찍히게 되겠죠.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면 네, 이렇게 다시 컴파일이 완료됐고 개발 서버에 변경분이 반영됐고 문자열이 바로 브라우저에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스를 변경해 가면서 굳이 얘를 서버를 내리고 다시 그 개발 서버를 다시 띄울 필요 없이 변경된 부분만 감지해서 모듈 변경을 감지해서 개발 서버에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개발할 때
한결 수월하게 개발을 할 수 있게 되죠. 네, 여기까지 해서 그 뷰 CLI의 그 구조와 역할에 대해서 한번, 그리고 프로젝트 생성을 한번 해봤고요. 요 다음 영상에서 그 ES6의 모듈 기능을 한번 실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